가톨릭대 성모병원에 있는 최정호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은 뜻 푸는 교회라는 교회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귀한 모임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트라우마 또 고통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아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아프잖아요. 우리가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아픔, 고통일 것 같아요. 우리 의학적으로 아프다는 건 다 알죠. 뭐 어디가 다쳐서 아프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쳐서 몸이 아파서 아픈 것만 아픈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고통을 주는 거는 사실은 그런 몸이 다친 그런 것보다 다른 쪽 고통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어떤 신학자님께서 정의하신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든지 내 마음처럼 안 되면 고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되는 억압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꼭 다치고 손상된 것만 고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야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힘든 게 트라우마예요. 요즘에 뭐 이태원 사건이니 세월호니 이런 데서 트라우마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가시고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트라우마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아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트라우마는 원래 말은 히라보에서는 뭔가 뻥 뚫렸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견디고 있던 것들이 뻥 뚫려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데 의학적으로는 트라우마는 굉장히 좀 좁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병원에서 트라우마를 당했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정말 끔찍한 일, 뭐 고문, 뭐 폭행, 정말 부상 이런 것들을 당하고 실제로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끌려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그 죽을 때 고생하시고 아니면은 정말 저게 내가 겪지 않더라도 내 가족이 겪은 예를 들면 뭐 세월호의 엄마들 같은 경우는 그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죠. 자녀들이 뭐 죽음과 앞에서 그런 것들 또 흔히 또 성폭행 이런 것들도 다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트라우마라고 보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저렇게 좁은 것보다 조금 트라우마를 넓게 보자는 게 더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따지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한테 확 다가오면 그걸 트라우마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반응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일 살다가 내가 도저히 그동안 잘 감당해 왔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확 생겨서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압도되고 막 눌리고 짓눌리고 이러면 트라우마를 겪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그래서 트라우마를 병원에서 따지면 굉장히 좁게 보는 거고 사실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살면서 트라우마를 안 겪어보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그런 일들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 제가 요즘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이용해서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홈페이지에 넣으면 그냥 그림을 그려주니까 뭐라고 제가 키워드를 넣었냐면 아담, 고통 이렇게 키워드를 넣었더니 저걸 그려주더라고요. 인간의 가장 큰 원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요? 뭐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런 걸 떠나서 자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잖아요. 그걸 아버지가 본 거잖아요. 그 심리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내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어요. 작은아들은 죽어서 없어요.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트라우마죠. 그 트라우마를 안고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사실은 이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걸 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제가 인공지능으로 제가 그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려주냐면 노아는 어땠을까요? 어떤 고통을 겪었을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8명 제외하고 싹 죽었어요. 그게 고통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인류는 저런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아마 여기 계신 그 누구라도 그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들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트라우마가 있는데 좀 헷갈리기 쉬운 게 보통 얘기하는 스트레스하고 트라우마를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뭐 살다가 힘든 일 겪을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다운도 되잖아요. 그리고 회복이 돼요. 그게 스트레스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여러분이 겪으시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근데 트라우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살다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처럼 넘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난 처음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그런데 예전같이 똑같이 살고 계시면 그냥 스트레스를 겪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확실히 이 일 이후에 나는 정말 달라진 삶을 살고 있어요 하는 게 계시다면, 그거는 트라우마를 겪은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트라우마는 정말 많은 일을 벌어지게 만들어요. 특히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당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어렸을 때 보면 내가 뭐 흔히 얘기하는 학대, 방임, 뭐 때리고 이런 거, 성학대 이런 걸 떠나서도 그냥 뭐 별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도, 방임도 사실은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겪죠. 심지어 부모가 심하게 싸우는 거, 엄마가 알코올이즘이었어요,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녀의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되고 누적이 되면 결국 트라우마가 되고, 이렇게 트라우마가 쌓이면 복합 트라우마라고, 한 가지 트라우마가 아니라 복합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거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좀 구분하자, 그래서 너무너무 인생이 흔들리는 거는 대문자 트라우마를 써서 빅 트라우마라고 하고, 소문자 T를 쓴 건 작은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것도 큰 트라우마도 꽤 많이 있다. 어떤 대학생을 조사로 미국에서 연구한 거에 의하면, 연구를 할 때 보니까 미국 대학생 중에 4년이잖아요, 대학이. 4년 다니면서 6번 정도의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거야. 거의 내 인생이 바뀔 만한 트라우마를 겪었고, 작은 트라우마를 따지니 100몇 번이에요. 따지고 보면 작은 트라우마도 2주에 한 번씩은 겪는다 하는 게, 그만큼 우리 주변에 그런 트라우마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트라우마가 한번 생기고 나면 굉장히 증상들이, 다양한 증상이 생겨요. 예를 들면 아주 전형적인 뭐 끔찍한 생각이 떠오르고, 뭐 자꾸 깨고, 뭐 부정적이 되고, 인간이 그때 생각만 하고 좀 달라지는 것 같은 아주 전형적인 증상 말고도,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지고 우울해지고 힘든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많이 아프다든지, 그다음에 행동도 좀 바뀌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술 담배 중독으로 들어가고, 관계도 깨지고 회복하기 어렵고, 뭐 영적으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냐, 정말 소외되고 분리되고 하는 그런.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저런 증상들은 내가 잘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요새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내가 관계적으로 너무 힘들어, 뭐 행동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우리 심리적으로 이렇게 힘들어, 뭐 여러 가지 몸이 이렇게 아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놓치는 게, 저렇게 시작이 된 근원이 혹시 트라우마 아닐까? 저런 트라우마 이후에 내가 몸과 마음이, 영적이, 행동이, 관계가 깨진 게 아닌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트라우마를 한번 좀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트라우마는 한번 겪고 나면 정말 내가 많은 것들이 깨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한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이 아픔이 무엇부터 시작이 됐는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쭉 지우게 되면서 내가 아픈 데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분도 이 안에 꽤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트라우마랑 얘기하는데 꼭 제가 같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꼭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재난을 겪으면 트라우마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재난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재난이 어떤 걸 재난이라고 할 것 같으세요? 뭐 유엔에서는 한 곳에서 10명 이상 죽으면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말이 안 돼요. 그럼 9명이 죽으면 재난이 아닌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재난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정의는, 내가 가진 자원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그건 내 인생에서 재난이 벌어진 거예요. 대개 여러분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뭐 가장이 한 명이잖아요. 가장이 돌아가시면, 갑자기 돌아가시면 재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트라우마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살면서 재난이 무슨 폭풍이 오고 지진이 와야 재난을 겪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자원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 인생에 뭔가 재난이 있었을 것이고, 그 재난으로 인해서 내가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힘들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재난은 겪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가진 자원으로 회복을 못 하잖아요. 그 자원이 뭐예요? 자원은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자원이에요. 이 온드리 교회 이런 모임도 자원이죠. 사실은
우리가 같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이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 자원을 아끼지 말고 끌어모아야 돼요. 특히 재난이 있을 때는. 그래야 내가 자원을 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자원으로 안 되니까. 이 트라우마도 같은 방식을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진 자원이 무너져서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원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내적 자원, 외적 자원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자원이라는 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간은 항상 기본적으로 뭐 저런 의식주 같은 게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보호받고 연결되고 뭐 사회적 지위, 뭐 자아 성찰, 이런 성취,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재난이나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제일 큰 문제가 자기를 보호하거나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욕구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원을 보충해야 되냐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자원을 보충하는 것들이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나를 보호하고 내가 연결되는 그런 일들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든 뭐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걸 자꾸 채워나가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트라우마 회복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자원을 넣는 방법을 한번 좀 여러분하고 나눠보고 싶어요. 예를 좀 들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트라우마라고 떠오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세월호 사건을 얘기를 해요. 2014년이죠. 벌써 1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세월호가 2014년 4월인데요. 2014년 7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비슷한 사람 정도가 사망했는데 지금은 유명해진, 당시는 별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네덜란드에서 떠난, 암스테르담에서 떠나서 말레이시아에 가고 있던 비행기 한 대가 미사일을 맞아서 격추됐어요. 그건 전원이 사망됐거든요. 마침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에이즈 학회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에이즈 학회에 가는 많은 전문가들이 타고 있었던 그 비행기를 또 유명해요. 그래서 그 전원이 사망을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시신을 찾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공중에서 미사일을 맞아서 깨졌고 추락해서 남의 나라, 그 전쟁 중이고 분쟁 중인 우크라이나 땅에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대부분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었고요. 당연히 네덜란드에서 떠난 비행기였으니까. 저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 알고 보면 300명 가까이 전원이 사망한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요, 이 사건이 벌어져서 결국 이제 시신을 결국 어떻게 수습해서, 시신이라고 할 수도 없죠. 솔직히 말하면 조각이에요. 그런 시신의 조각들을 수습해서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의 사진들이에요. 네덜란드는 왕국입니다. 왕이 있어요. 물론 민주, 이렇게 왕이 군림하고 통치하지 않는 그런 왕이 있지만 네덜란드의 왕을 포함해서 모든 내각이 공항에 갔어요. 공항에 가서 공항에서 모든 유가족들을, 내각들이 저분이 외무 대상인데 한 명 한 명 다 안아드렸어요. 그 아픔 속에서 꼭 안아드렸어요. 정말 눈물로 안아드렸어요. 모든 내각들이. 그리고 이제 시신들을 수습했으니까 그 시신들을 우리나라 따지면 국과수, 그런데 보내야 되잖아요. 국과수에 보내는데 우리나라 따지면 그게 서울에서 따지면 한 분당 정도 거리에 있어요. 가장 복잡한, 무슨 얘기냐면 경부고속도로 이런 데요. 그 경부고속도로 길을 막았어요. 막고 시신 한 명 한 명의 그 한 구 한 구를 보내는 차를 보내면서 전 국민이 애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마음을 달래고 회복시키는 데 시작을 했어요. 비슷한 때, 저게 7월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때 우리 한국에서 벌어졌던 일을 한번 볼까요? 비슷한 때 진도체육관의 모습. 유가족들, 세월호 유가족들은 길거리에서 데모를 한다고 맞았어요. 좀 다르지 않나요?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 인간은 남이 당하는 고통과 죽음 앞에서는 무조건 격을 갖춰드려야 돼요. 어떠한 것이 있어도. 그게 뭐 정치적인 문제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고통 앞에서는 격을 갖추는 게 필요해요. 그 아픔이 누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예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고통 앞에서는 격을 갖춰야 돼요. 이 사람이 아프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픔에 대해서는
격을 갖춰야 됩니다. 무조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아파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우리 모두가 사실 언제 이렇게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그 아픔에 대해서 격을 갖추는 사회가 진정 회복을 향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월호 유가족들도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의미를 만들어야 돼요. 그 죽음과 고통의 의미. 그래서 그 엄마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항상 내가 왜 사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싶은 미래를 내가 살아가는 거. 아픔에 머물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더 좋은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아픔에 대한 의미가 생겨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고통도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우리 의미가 없으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사실 제가 여기서 의미를 잘 만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독일 얘기인데요. 독일이 나치가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나쁜 일을 많이 했냐면 유태인만 죽인 게 아니라 뭐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 뭐 정신박약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모아다가 그냥 우생학적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씨를 못하는 수십만 명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라 자국민들을 엄청 학살을 했어요. 데려다가 뭐 봐준다고 검사하고 그러면서 저게 정신병원에 넣어놓고 저 연기가 뭐냐면 화장해서 나오는 연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 끔찍한 정권이 있는데 제가 베를린에 한번 가고 놀란 게요. 제가 묵었던 숙소 앞에 버스 정거장이에요. 버스 정거장에 저걸 찍었는데 뭐냐면 여기가 바로 그 끔찍한 법을 통과한 그 자리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버스 정거장에 써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독일이란 나라가 그걸 지금 80년이 지났지만 끊임없이 반성하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나라라는 거죠. 독일에 보면 베를린 시내에 그 홀로코스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저게 관 같아요. 시내의 가장 중심지에 그 베를린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내의 가장 중심지에 관을 가지고 형상화해서 그때 유대인이 겪었던 고통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 슈토퍼스테인이라고 시내 곳곳에 써 있어요. 이곳에 어떤 사람이 살다가 끌려가서 죽었다. 저게 원래 슈톨퍼가 독일말로 걸려 넘어지는 뜻이고 스타인이 돌이라는 것이니까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는 뜻이죠. 그걸 모르고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돌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에 가면 유태인의 고통을 겪었던 수많은 동상들이 도처에 있어요. 그 어떤 동상이라도 오늘 가면 오늘 새로운 꽃다발에 놓여져 있어요. 80년이 지났던 일이지만 우리가 남의 고통에 존경을 표할 줄 아는 나라, 그 나라가 오늘의 독일을 만든 거예요. 그 유대인의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총리가 타는 차가 독일 차예요. 아우디가 독일제.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철저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철저한 반성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고통에 내가 예의를 갖췄기 때문에 격의를 갖췄기 때문에 저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잠수함도 독일제입니다. 한국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래서 어떤 그 독일에서는 정말 이 나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거는 감옥에 가는 일이 아직도 되어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주느냐 고통 옆에 어떻게 지켜주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어떤 트라우마도 맥락에 따라서 어떤 트라우마를 만들고 의미를 만드냐가 너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 유명한 얘기인데 니키드 생팔이라고 하는 예술가도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는데 이게 2018년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 한가람 미술관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아티스트예요. 근데 전혀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그 전시회를 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예쁜 아가씨 존데 저분이 뭘로 떴냐면 저 슈팅이라는 걸로 떴어요. 근데 저게 무슨 얘기냐면 요 분이요 무슨 석고로 뭘 만들어놔요. 석고로 만들어 놓고 뭐다 천사도 만들어 놓고 코카콜라도 만들어 놓고 저기다 총을 쏴요. 그 석고 안에 물감 빨주노초 파남보 물감을 써놓고요. 그 총을 쏴서 그게 석고가 빵 깨지면서 그 석고에서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 흘러내리는 걸로 예술품을 만드는 거예요.
쏘고 나면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흘러내려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정신과 의사로 보면서 저걸 어떤 느낌이 가졌냐면 흘러내리는 게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요. 흉하거든요. 저 흘러내리는 게 뭘까라고 봤는데 저는 그걸 보고 이게 우리 병원에서 보이는 환자들이 자해해서 피 흘리는 그런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끔찍한 느낌을 보고 왜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분 일대기를 알아봤어요. 저분이 일대기를 알아봤더니 저분이 어떠냐면 어렸을 때 우리가 공부했던 복합 외상 트라우마 생존자예요. 엄마가 정말 이상한 여자예요. 엄마가 이 여자를 너무너무 학대한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밥을 쳐놓고 완전히 너무너무 학대를 받았어요. 그 엄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이 니키들 생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제가 다 자살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더 못된 게 이 애를 성폭행했어요. 11살 때부터. 아버지는 성폭행, 엄마는 학대, 이런 속에서 애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애가 어떻게 컸냐면은 정말 너무너무 안 좋게 컸죠.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폐하고 자살 시도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혼도 일찍 해서 도망했어요. 도망했는데 이혼하고 싸움 나오고 부부 싸움하고 그러면서 정신병원 들어가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 자해와 자살 속에서 견딘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걸 폭발시키면서 그 자해하고 터지는 같은 느낌, 거기서 뭔가 우리가 자해할 때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걸 터질 것 같으니까 그거를 자해해서 터뜨리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실제로 겪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세계의 사랑이라고 하는 장 팅글리라고 하는 예술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장 팅글리라는 사람은 기존에 성공한 조각 설치 예술가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 둘이 너무너무 사랑을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그 장이 니키를 너무 애기 보듯이 너무 사랑스러운 눈길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 영화도 있어요. 니키 앤 장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는데 둘의 사랑이 겹치면서 이 친구가 회복을 하기 시작해요. 이 여자가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림의 질이 달라져요. 예술의 질이 달라져요. 색깔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 엄마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다시 자궁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작품도 나오기 시작하고, 임신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임산부를 예쁘게 그리기 시작하고, 친구도 만나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예쁜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작품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요. 인간도 달라져요. 제가 이 니키와 장이 평생 끝까지 우정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이런 아름다운 작품들도 만들어 나오면서, 이게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벌렸던 니키드 생팔 전시회에 있었던 걸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사진 찍어도 된다고 했었어요. 도찰 아닙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밑에 연결된 끝에 중늙은이 한 명이 보이죠. 그게 장의 모습이에요. 나의 작품에 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든 회복은 누군가 옆에 있을 때, 누군가 힘이 있을 때, 누군가가 사랑이 있을 때, 누군가가 그걸 나쁘게 보지 않을 때 회복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트라우마로 가는 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우리 화상 입으면 이 껍데기가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플 때는 화상 입기 전에는 옷 다 입고 다니는데 화상 입으면 못 입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다가가도 아프다고요. 그런데 이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부드럽게 옆에서 다해주고,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전쟁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월남전이에요. 대한민국 월남전에 참전했잖아요. 월남에 갔다 온 사람,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우리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기 쉬웠어요. 그런데 미군은 사실은 원하지 않는 전쟁, 남의 나라 가서 하는 전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전쟁이지만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PTSD, 오히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월남 군인 참전 용사들이 아주 사회에서 욕을 먹는 일이 벌어지면서 많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거 보시나요? 크리스마스 트리 때 미국에 보면 이렇게 스티로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수정 구슬 같은 데 보면 이제 이게 보면 이게 눈같이 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만드는 거. 근데 저거를 가만히 놔두면 눈이 가라앉잖아요. 근데 트라우마는 한번 입으면 저게 가라앉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바닥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닥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제일 중요한 건, 트라우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시키는 거예요. 안정시키도록 정말 애를 많이 쓰이고, 그래서 이걸 안정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트라우마에서 회복되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안정이 중요해요.
안정하고 그 끔찍한 기억을 처리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다시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썼던 책 하나가 고통의 곁에 우리가 있다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맥락을 좀 아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통 옆에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다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어떤 방식으로 옆에 같이 있어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삶을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내 자신의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에 대해서 격을 갖출 줄 알아야 돼요. 그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내가 따뜻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괜찮다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안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내 고통에 대해서 자꾸 난 왜 이러지라고 보기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을 보면서 일본의 그런 기술 중에 긴스크로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깨진 그릇을 금방 물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원래 그릇이 깨져요. 아작이 나요.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금으로 싹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긴츠크루이를 하면은 사실 원래 그릇보다 긴츠크루이 한 그릇이 더 비싸집니다. 인간의 영혼은 요 긴츠크루이 비슷해요. 우리가 깨질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에서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인간이 정말 어떠한 상처 속에서도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이 있는 건 그 상처가 회복되면서 거기서 상처가 낫기 때문이고, 깨진 모습으로, 옛날 그 모습은 아니에요. 트라우마를 당하고 나면 절대로 옛날 그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병을 앓으면서 옛날 그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두 새 것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